안녕하세요, 의자입니다. 오늘은 환율의 성지순례 그리고 킹달러의 시대 얘기를 해볼 건데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지금으로부터 9개월 전 3월달 영상에 채권 가격과 달러 가격과 이렇게 최고점을 계산을 하면서 제가 달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는 거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화면을 보면 제가 5년치부터 20년차까지 이 표준 편차 가격의 환율의 가격들을 전부 다 가지고 와서 그거에 대한 가격을 계산했을 때 표준 편차의 그 1배수, 2배수, 3배수, 그 다음에 99%까지 가격이 갔을 때 이렇게 될 거다. 그리고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최근에 저점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여기서 상수 2원, 여기서 68원이랑 1354원이 최저점을 찍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20년 차는 제대로 근사치가 안 맞고 10년 차, 정확히 말하면 제가 8년 차였거든요. 8년 차를 표준 편차를 돌렸을 때 표준 편차가 이렇게 있었을 때 표준 편차 기준점으로 편차 가격의 1배수, 2배수를 넘어가면 99%가 이 가격 안에 확률상 들어온다는 거고, 그 가격이 제가 1440원을 찍었었거든요. 그래서 1445까지 오면은 좀 단기 고점이고 여기까지는 올 것 같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달러를 저는 모든 원화 자산을 달러로 구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약 달러 외화 자산을 지금 한 2억에서 3억 정도 사이에 외화 자산을 들고 있고 모두 달러로 가지고 있고 월급 들어오면 내 생활비 빼놓고는 다 외화 자산으로 가지고 있죠.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궁금하시는 게 그러면 앞으로가 어떻게 될 거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원화 표시가 되어 있는 달러 자산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즉 저희 대한민국에서는 100원, 200원, 300원이라고 사용을 하지만 실제 장부 가격으로 봤을 때는 0.1달러든 0.5달러든 달러 표시를 실제 장부에는 기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실제로 이 재무 쪽 회계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외화 자산에 대해서 매달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원화 자산을 외화 자산으로 돌렸을 때 실제 외화 자산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항상 평가 금액을 항상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즉슨 우리가 실제로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원화를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원화를 표시한 걸 쓰고 있는 거지 달러 자산을 우리가 실제로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말을 하면서도 하여튼 어려운데 여하튼 우리 달러는 우리나라는 원화를 쓰고 있지만 결국은 달러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달러가 오르고 내리고를 떠나서 우리 원화가 상대적으로 계속해서 절하가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원화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한 가지 예로 우리 원화가 계속 절하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빨간 벽돌 하나가 과거 구매하는데 500원이었다면 지금 이거는 1000원이 됐잖아요, 요즘 시세는. 근데 이거는 물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과거에 대비 돈이 오른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말이랑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옛날과 지금이 가치가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은 돈을 찍어내면서록 부채를 발행하면 발행할수록 당연히 달러도 찍어내니까 달러의 가치도 떨어질 거고 원화도 찍어내고 있으니까 원화의 가치도 떨어질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어느 가치가 더 떨어진다? 원화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더 떨어질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달러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달러의 1달러의 값어치는 똑같이 우리나라의 1000원의 값어치가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지고 있지만 우리 원화하고 달러를 비교했을 때는 엔화도 아니고 유로화도 아니고
위안화도 아닌 우리 원화는 계속해서 달러를에서 비교했을 때 절하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이 인플레이션과 이 부채 찍어재기가 계속 될 거라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다고 하면 이거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다 부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 부채를 가지고 가냐면, 내가 1억에 대한 부채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예를 들면 2010년에 1억에 대한 부채를 가지고 있는데 2020년에 돼도 똑같이 내가 1억에 대한 부채는 있겠죠. 내가 갚지 않는다면. 근데 이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내 월급이 100만원에서 200만원이 됐을 거고, 그 다음에 내가 그 10년 동안 이 1억을 가지고 또 돈을 굴린다면 이걸로 또 이자를 타낼 수도 있고, 즉 이 그때의 1억을 2020년대에 와서 10년 뒤에 평가했을 때는 되게 작은 금액으로, 우리가 상대적으로 작은 금액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가 성장하면서 GDP가 커져가면서 사람들의 씀씀이가 높아지고 금액의 단위가 올라가면 나의 부채는 알아서 이 경제 상황 속에, 경제 속에서 나의 부채가 값어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알아서 희석이 돼서 녹아버린다고요. 즉 부채를 찍어내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GDP를 성장해가면서 과거의 부채들을 평가절하시켜서 그 부채들을 그 시간의 흐름으로 녹이는, 이거가 모든 나라가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말은 즉슨 계속 이 현금에 대한 가치를 절하시키고, 상대적으로 달러와 원화를 비교했을 때 원화가 절하가 되기 때문에 달러에 대해서 값어치가 원화 대비 높아질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래서 사실 우리 원화에 대해서는 더욱더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가서, 그러면 현금 말고 우리 부동산은 또 어떻게 될 건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부동산이 많이 오른 이유는 말 그대로 투자할 데가 없어서요. 우리나라는 부동산 빼고 투자할 데가 없어서 오른 건데, 이것도 이제 멀리 볼 필요 없고 사례를 보면 돼. 미국은 지금 미국의 자기네들의 실제 자산 비율을 보면 부동산이 34%고 현금성 자산이 66%예요. 주식이 됐든 채권이 됐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금이 됐든 유동성 자금이 34대 66 비율이고, 일본이 부동산 터지긴 해가 전해가 6대 4였어요. 근데 부동산 버블 터지고 나서 현재 일본도 비율이 미국과 비슷한 비율이 나오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것도 뛰어넘어서 아예 부동산에 몰빵하고 현금은 한 20%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과연 지금 버틸 수 있을까요? 그리고 금리가 내리든 오르든 뭐가 됐든 우리나라 경제가 휘청였을 때 저 부동산 가격을 과연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원화로 된 자산을, 물론 해외에서 많은 달러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싸게 쓸어 담을 수 있겠지만, 원화가 상대적으로 절하가 되어 있겠지만, 하지만 우리나라가 무슨 메리트가 있어서 현재 딱히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 결국은 우리나라도 이 미국과 일본의 사례처럼 최소 지금 30%대까지 내려가려면 이 부동산 가격이 제가 볼 때 한 50%는 빠져야 돼요. 50% 빠지면 그때 그러면 사야 되냐 안 사야 되냐? 집 없는 사람은 당연히 사면 되고, 내가 한 채 정도 있다면 서울에 살고 싶은 건 항상 똑같고 직장 근처에 살고 싶은 마음은 항상 똑같기 때문에, 내가 작은 평수 하나 뭐 월세나 투자 용도로 드리고 내가 살 집 해서 두 채 정도 가지고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부동산이 폭락을 한다면 한 채 정도 더 구매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쯤 가면 아마 부동산 대출이 90%까지 될 거예요. 그럼 내 돈 10%만 있어도 내 자산을 한 번에 10%에서 90%까지 레버리지를 올릴 수 있는 엄청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굳이 마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요거는 그때쯤에 가서 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한 차원 더 들어가서 얘기한다고 하면, 왜 서울대 의대가 짱이고, 이 짱인 이유가 뭐냐면, 공부를 잘해서 의대가 돈을 많이 벌어서도 있지만
신용이 높기 때문이에요. 이 신용이 높다는 이유는 내가 대출을 많이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아까 모든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내가 단 1년이라도 단 하루라도 더 많은 대출을 일으켜서 뭔가 부동산을 하든 주식을 하든 뭘 해서 나의 시간을 앞당겨서 쓸 수 있는 것 자체, 신용으로서 대출을 일으켜서 나의 인생에 10년치 모을 거를 10년치 땡겨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용이 있다면, 그게 내 인생을 10년 앞으로 당기는 역할을 해준다고. 그래서 공부해서 좋아서 의대 가라는 이유는 별거 없어. 우리의 신용을 높여서 너가 대출을 많이 받아서 너가 인생을 앞으로 당길 수 있는 기회를 삼으라고 하기 때문에 공부를 해서 대기업을 가든 아니면 서울대 의대 가서 연봉이 높든 변호사가 됐든 그렇게 하라는 거지. 돈을 많이 벌라고 하는 이유도 있지만 너의 신용을 높이라는 거에 가장 큰 메시지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환율을 얘기하면서 환율이 앞으로의 달러 자산과 인플레이션과 GDP 성장에 따라서 계속 내려갈 거니까, 평가 절하될 거니까 달러는 계속 올라갈 거고, 그 속에서 부동산은 폭락할 거니까 그때 썰어 담으면 되고, 그동안 내가 대기업이나 연봉을 높여서 현금 흐름을 높였을 때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신용이 높아진다면 내 인생을 미리 땡겨서 아까 말한 저처럼 채권을 사든 부동산을 살 수 있게 미리미리 준비를 하면 여러분들도 부에 다가갈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